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벌써 2025년입니다.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AI의 발전 속도도 그렇고 김덕진 소장님이 이번에는 AI 2025 요게 그 트렌드의 활용백과 2024 때 저희 같이 방송을 했었고 네, 맞아요. 이제 2025인데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AI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어지러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보는데 거의 뭐 숨 참고 계속 달리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챗GPT AI 갖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챗GPT는 안 지치는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 제가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할 정도로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바는 뭐냐면, 작년까지는요 우리가 2024 때는 AI가 좀 어땠냐면 특히나 생성형 AI를 볼 때 우리가 답변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2년 전에. 네, 막 놀랍네.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AI 2024라는 책을 정확하게 이제 2023년 이제 말에 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2024년을 지나면서 느낀 게 이제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구나. 그래서 답변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내는 걸 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연말부터 지나가는 변화랑 내년의 변화를 봤더니 이제는 AI가 우리가 어떤 의도나 목적만 주면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알아서 하기를 또 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좀 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2024를 쓸 때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직은 우리가 모두 1학년이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전 세계가 1학년이니까 그래도 좀 이제 같이 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지나니까 이제 2학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나오고 제대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전 2023년부터 보기 때문에 그럼 2023년 1학년 지났고, 그리고 2024년 이제 2학년 지나고 이제 3학년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들의 수준이 한 2학년 수준도 있고, 어떤 사람은 6학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수능 볼 수준까지 생기니까 격차가 생기는구나 라는 게 이제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좀 이제 걱정되는 면도 솔직히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챗 GPT로 기본적인 텍스트 가지고 검색 대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1, 2학년 정도. 그리고 그거가 이제 도구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좀 알아서 해주는 단계들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디까지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쓰는 거 좀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요 요즘에 예를 들면은 실제 라디오 뉴스를 듣기도 하지만 어떤 뉴스에 대한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AI 도구한테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뉴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뉴스를 만들어서 팟캐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뉴스를 만들어 달라는 건 이제 있는 뉴스를 가지고 뭔가 소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라디오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캐스터라는 분들이 뉴스의 내용을 갖고 대본화해서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설명도 하잖아요. AI가 지금 이런 거 해요. 그래서 그냥 뉴스 스트레이트 기사 일부 딱 주잖아요. 그럼 그 일부를 갖고 얘가 실제로 대화 형태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돼서 제가 챗 GPT야 나를 그려줘 새로운 챌린지라는 게 이제 2024년 11월에 나왔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챗 GPT를 요즘 많이 쓰시면 이 챗 GPT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제 맥락을 알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한 걸 갖고 얘가 이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무슨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좀 잠깐이면 유행을 하려고 했냐면, 얘가 나에 대해서 너가 아는 걸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챗GPT에 제가 메모리로 썼던 걸 알기 때문에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의 맥락을 알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실은 먼저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이 김덕진 소장님이요? 그러니까 제 챗GPT를 갖고 얘한테 나의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그림을 그려줘. 이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5만 가지 다 하는구나. 손을 5개를 그리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설명이 궁금하니까 얘한테 한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이 챗GPT를 갖고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알다 보니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연도 하시고요, 뭐 소설도 쓰시고요, 뭐 IT 전략 회의도 하시고요, 자녀 하시고. 저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챗GPT 갖고 저희 아들하고도 되게 잘 놀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뉴스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갖고 저는 좀 자동차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처럼 듣고 싶은데 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사를 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리더라는 앱이 있는데 11 리더? 근데 이게 이따가 설명이 11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 예. 세계적으로 음성 AI를 되게 잘하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일종의 앱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갖고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모든 뉴스와 모든 소설과 모든 책을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 너무 좋아해서 이대호 편집장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오. 얘한테 이대호 편집장님 목소리 만든 다음에 넣으면 다 읽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톤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내용, 예를 들면 뉴스 내용 넣어주거나 뭐 책의 내용을 넣어주거나 논문을 넣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세팅해서 넣어주면 걔가 그걸로 읽어줘요. 그럼 일단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내느냐? 제가 어떤 뉴스 내용만 넣잖아요. 네. 그럼 그 뉴스 내용 갖고 얘가 실제로 라디오에서 나오듯이 대화를 합니다. 잠깐 들려드리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챗GPT와 나를 그려자는 요는 기사를 예. 얘한테 넣었더니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우리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챗GPT 자화상 그리기 챌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AI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니 신선해요. 맞아요. 이 챌린지는 오픈AI의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케빈 와일이 제안했는데 불과 4일 만에 4,300개가 넘는 추천과 1,5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다고 해요. 저 뉴스를 가지고 와, 그냥 자기네가 엄청난 반응이네요. 라디오 앵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리포터인 것처럼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막 우리 하면서, 자신에 그죠?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요?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걸 AI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상상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아니고 음. 팟캐스트도 아닌데 음. 그냥 뉴스 아티클 하나를 넣었고 네. 이거를 마치 진행자와 출연자인 것처럼 너희끼리 해봐. 네. 큰일 났네 라디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생각해보면 기사가 좀 짧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짧은 내용을 얘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시대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 알아서 하는 시대를 사람들이 원한다. 예. 이게 사실 뭐 논설위원이나 기자들이 그 맥락을 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네. 쉽고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음. 그거를 그냥 AI가 네. 이 기사의 맥락, 네. 배경까지 네. 같이 다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뭐 라이브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된 기사를 뭘로 잡았냐면 네. 계엄 해제안 의결 관련 뉴스를 예. 한번 얘한테 넣어봤어요. 네네네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SBS에서 그냥 단순히 한 이제 보면 한 8줄 정도 뭐 이제 예.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거든요. 요 뉴스만 넣고 얘한테 팟캐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 뭐 무슨 뭐 배경 지식 우리나라 지금 상황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 AI가. 얘가 대본을 어떻게 쓰냐 대본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처음에 뭐라고 쓰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성숙의 순간일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시작을 다 해요. 끌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관련 맥락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갖고 라디오 대본을 써봐라 이랬더니 이렇게 쓰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얘가 또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원래 기사에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걸 갖고 이렇게 긴 대본을 막 써요. 저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본. 네,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거를 이제 상황 전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한 중요한 이슈들이 가려진 점도 아쉽지 않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관련 뉴스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 뭐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좀 한다. 그러면은 운전하기 전에 요 뉴스를 아까 그 앱에다 넣어놓고 돌려요. 돌려놓고 이제 딱 한 2-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자동차에서 이거 듣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AI 2024 책을 쓸 때 사람들이 되게 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 아바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네네. AI 아바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얼굴을 그 실제 이 특정 앱에다가 3분 정도 녹화를 하면 얘가 이제 제 아바타를 만들어줘요. 그럼 아바타를 만들어준 거에다가 제가 글자를
뭐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얘기도 하고 뭐 일본어로 쓰면 일본어로 얘기하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네. 이 서비스를 갖고 제가 최근에 어디까지 이제 같이 진화를 했냐면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네네네. 쇼츠를 요즘에 제 채널에 제가 올리는데 제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나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안 찍는데 제가 나옵니다. 어떤 그 AI 네. 아바타를 가지고 네. 편집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편집은 사람이 일부 하는데 네. 제가 이거 워크프로세스 잠깐만 보여드리면 실제로 제가 제 채널에 올라온 것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레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 음성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레이 AI는 플레이 노트라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다양한 파일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저기 이렇게 제공하며 나오는 게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리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저작권과 미리 안전 찍은 문제에 거라고요? 관한 어떻게 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로 그냥 저의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제 모습을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다른 얘기를 일반적인 하는 거죠. 소스죠, 소스. 네, 일반적인 소스를 저렇게 한 2, 3분 정도 찍은 다음에 그걸 특정 앱에다가 올려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저 워크 프로세스를 만들었냐면 관련 대본 내용을 챗GPT한테 기본적으로 대본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본 초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AI 도구 아까 그런 서비스에 넣으면 얘가 입에 맞춰서 실제 제 목소리처럼 얘가 이렇게 제스처까지 하면서 영상이 나와요. 그 영상이 나오는 거에 관련 자료 화면이나 관련 내용들도 AI한테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절반 이상 찾아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넣고 정리만 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쇼츠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네. 저런 AI 업체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저거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네. 그럼 저희 회사가 완전히 AI 뭐 오리엔티드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AI 도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런 도구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AI 도구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것만 알면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녀석들이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또 AI 저런 영상 편집이나 여러 도구들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또 하나로 통합되는 그림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럼 특정 앱에서 저런 여러 개의 기능들을 가져와서 붙여서 한 사람은 돈 주고 이제 쓰면은 그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2025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AI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삶에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놀라운 거는 AI가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게 AI로 했다 안 했다를 못 느낄 수준까지 이제 갈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한테 어떤 방향성을 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계획을 잡고 움직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형태들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레고 블록 조립을 잘해서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이제 내년에는 실제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위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저가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전통적인 방식에 계속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좀 격차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할 해가 내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야식 잡설 찍을 때 되게 좀 힘들거든요. 네. 준비할 것도 많고 네. 그거를 저렇게 AI로 만든다면 훨씬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저도 좀 날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요즘에 AI 쪽에서 네. 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예. 야 생성형 AI는 날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어요. 네, 잘 쓰면 날 먹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네. 말씀하신 게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일하는 흐름 같은 것만 그쵸. 이제 잡아놓으면 그 네. 흐름 안에다 뭘 넣든지 간에 그 소스도 툭툭 던져 넣어서 그쵸. 다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야, 일을 할 때 AI 어떻게 쓰면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그죠? 주셔서 업무. 실은 이제 제가 이제 AI 워커스라는 책을 최근에 네. 이거 내기 전에 냈었던 이유가 결국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그럼 일에서 어떻게 써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단계로 일을 하는지를 문서로 정립을 해봤거나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잘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게 AI로 일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의 이제 퇴사하기 전에 후임자한테 뭐 인수인계 할 때나 뭐 이렇게 네. 한번 써보지. 네.
네. 왜냐하면 도구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도구들은요 도구일 뿐이고요. 원래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AI랑 한다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대면 상태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쪼개야겠죠. 아하.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마케팅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일을 하는가라는 이 워크플로우를 본인의 일을 한번 쪼개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이 1단계는 AI랑 할 거냐 사람만 할 거냐 AI한테 다 시킬 거냐라는 걸 나름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6단계라는 것 중에 1단계는 그래도 무조건 내가 사람이 할 거야. 이건 의지적일 수도 있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방송 대본을 쓰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발제잖아요. 발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아이템을 내는 할까? 거. 근데 아이템을 내는 걸 AI한테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프로세스 적어놓을 때 발제는 무조건 내가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하고 예. 그럼 발제에 대한 종류가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취재를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검색을 하죠. 예. 그럴 때 이거는 AI가 잘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AI랑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프로세스별로 그러면 두 번째 자료조사라고 하는 걸 AI랑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AI 도구랑 할 거냐라는 걸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검색을 잘하는 AI. 제가 이제 트렌드 키워드 이번에 책에 AI 2025에도 트렌드 키워드를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그중에 두 번째로 제가 잡은 게 AI 검색의 일상화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생성형 AI들은 챗GPT가 이제 조금 진화한 형태의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뭐냐?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거 플러스 얘가 저 대신에 인터넷 검색까지 해주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까지 갖고 와서 빨리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실제로 리서치하는 일을 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발제는 내가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정리는 AI랑 같이 하는데 AI는 퍼플렉시티라는 녀석을 쓸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용이 나온 걸 내가 1차로 보고서 만들 때는 보고서 글 잘 쓰는 거는 클로드가 되게 잘하던데 그럼 그건 클로드랑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럼 돌려보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도구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 돌다 보면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프로세스화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개발적 지식이 있거나 서비스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B2C 서비스니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앱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그걸 API라고 그래서 이제 엔진의 형태로만 가져올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하는 건데 실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이 워크플로우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모든 서비스에 그 엔진이 되는 API 형태를 쫙 특정 서비스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를 하나를 만들어서 AI 유튜브 쇼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플로우를 만들고 그럼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이제 AI 2024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AI 비즈니스는 되게 유통 비즈니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네. 왜냐면 이걸 쓰려면 돈 들거든요. 네, 서비스마다. 근데 이제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마진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원가가 이 정도 들고 실비가 얼마큼 드니까 이걸 갖고 얼마에 팔면 되겠다.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를 할 때 실제 사람이 한 4명 든다. 네. 그럼 거기 대비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저렴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API를 쓴다라고 하는 건 이 API는요 갈수록 다 똑똑해지고 저렴해집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진다는 건 예를 들면 챗GPT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챗GPT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겠죠. 야,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야, 오픈 AI가 이 정도야. 이거 어떻게 하지? 좌절을 하는데 역으로 아까처럼 그 엔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발전할 수. 네, 더 발전하고 발전할 때수록 조금씩 싸지거든요. 한 번 쓸 때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엔진의 워크플로우를 지금은 만들었을 때 이게 결과물이 70점짜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게 8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는 일에
실제로 AI를 갖고 어떤 식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의 흐름들을 볼 수 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내년 중순 정도만 되면 정말 많이 똑똑해질 거고 그때가 되면 우후죽순으로 비즈니스가 나올 건데 그럼 거기서 비즈니스의 포인트는 얼마나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업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형태로 패키징된 솔루션이나 패키징된 아이디어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지금은 마치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랑 이제 진짜 비슷해졌다. 네, 그래서 앱이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위기가 같이 있었고 수많은 무료 서비스와 수많은 유료 서비스가 있다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통합되고 정리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그 서비스들이 독점화를 하면서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일을 할 때 되게 네. 직관에 의존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늘 그렇죠. 하던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라는 걸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중요하네요. 네. 프로세스를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걸로 비즈니스 플로우를 이어가고 네.